안녕하세요. 펭귄집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클립 스튜디오를 입문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건 파일 생성 방법, 브러쉬 사용 방법,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워크스페이스를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그리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저희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 창을 띄워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뜰 겁니다.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창이 하나 뜨면서 복잡한 UI들이 나와 있죠. 저희가 살펴볼 패널들은 상단에 있는 메인 메뉴와 그리고 왼쪽에 있는 도구 패널만 오늘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그러면 먼저 파일을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신규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이 신규 창은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캔버스를 생성해주는 창인데요. 만약 이 창이 뜨지 않는다면 메인 메뉴에서 파일 그리고 신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캔버스를 만들어줄 수 있는 신규 창이 다시 뜰 겁니다. 단축키는 Ctrl N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신규 창을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먼저 작품 용도입니다. 작품 용도는 저희가 어떤 그림을 그릴 거냐에 대한 선택 항목인데요. 저희는 일러스트를 그릴 거기 때문에 일러스트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파일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그림을 그리고 저장했을 때 지정되는 이름인데요. 저는 임의로 펭귄집사라고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프리셋인데요. 프리셋 같은 경우는 클립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캔버스 사이즈 항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커스텀으로 직접 사이즈를 지정해 볼게요. 다음으론 단위인데요. 단위는 보통 저희가 이제 웹용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픽셀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캔버스 사이즈를 지정해 줄 수 있는 패널인데요. 먼저 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가로 사이즈를 지정해 주는 값이고요. 높이는 위아래로 사이즈를 지정해 줄 수 있는 값입니다. 해상도는 이 캔버스의 선명도를 나타내는 값인데요. 보통은 300dpi로 작업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기본 표현색 같은 경우는 컬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레이나 모노, 크롬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흑백으로 작업이 되기 때문에 컬러로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제 설정을 마치셨다면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파일이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펜 아이콘이 있을 텐데요.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클립 스튜디오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단축키는 P고요. 펜 도구를 선택하셨다면 캔버스 위에 드래그 하시게 되었을 때 선이 나오는 것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브러쉬는 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펜 도구 이외에도 피치, 흑채, 헤어 브러쉬 등 여러가지 브러쉬들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도구들을 사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브러쉬 이외에도 몇 가지 기능들을 더 알려드릴게요. 먼저 획을 만약에 잘못 그었을 때 Ctrl Z를 눌러주시면 실행 취소가 되게 됩니다. 또는 상단에 실행 취소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 다시 되돌리고 싶으실 때 Ctrl Y를 눌러주시면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또는 상단에 있는 다시 실행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돼요. 다음엔 확대 축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아이콘이 있는데요. 마이너스는 줌아웃, 말 그대로 축소가 되게 됩니다. 플러스는 줌인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단축키로도 조절해 줄 수 있는데요. 컨트롤 스페이스 Alt를 눌러주시면 축소가 되게 되고요. 컨트롤 스페이스를 눌러주시면 확대가 되게 됩니다. 컨트롤 스페이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해주시면 좀 더 자유롭게 확대 축소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회전인데요. 단축키 R을 눌러주신 상태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런 식으로요. 만약에 다시 90도로 바꾸고 싶으실 때 R을 누른 상태에서 Shift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45도씩 돌아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반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내비게이터 패널을 보시면 화살표 모양이 있을 거예요. 좌우 반전 아이콘 누르시면 말 그대로 캔버스가 좌우로 반전이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상하 반전인데요. 말 그대로 위아래로 반전이 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림을 저장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rl S를 누르시거나 파일, 저장,
파일을 누르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그렸던 그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신규 창에서 작성해 주었던 이름 그대로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추후에도 바꿀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파일 형식 같은 경우는 딱 세 가지만 보시면 되거든요. 클립 스튜디오 포맷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캔버스로 그렸던 그림을 이어서 그릴 수 있도록 해주는 저장 형식이고, JPG 그리고 PNG 같은 경우는 이미지로 파일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 항목입니다. JPG 같은 경우는 이미지를 압축해서 용량을 적게 이미지를 저장해주는 파일 형식이고요. PNG 같은 경우는 원본 크기 그대로 깨끗하게 저장을 해주는 파일 형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클립 스튜디오 포맷 형식으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저장할 파일의 위치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장을 눌러주시면 이 상단에 있었던 점이 X 표시로 바뀐 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파일이 정상적으로 저장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어서 작업을 진행하시려면 Ctrl O를 눌러주시고 아까 저장했던 파일이 보이죠? 클립 파일 형식으로 저장을 해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해당 파일을 눌러주시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아까 작업했던 그림이 불러와지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위에 상단에 보시면 클립 스튜디오 열기가 보이시죠?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 처음에 봤던 클립 스튜디오 홈 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어서 그리기에서도 볼 수 있지만 작품 목록 패널을 눌러주시면 이 올 칸에 펭귄 집사로 저장했던 파일이 나와 있죠. 이거를 이 화살표 모양을 눌러주시고 페인트에서 열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불러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스페이스 세팅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도구 패널과 마찬가지로 여러가지 패널이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작업 공간을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제가 어떤 식으로 세팅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기본 워크스페이스 세팅이 마음에 드시면 굳이 따라 하시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먼저 저처럼 오른손잡이이신 분들은 이 패널들을 오른쪽으로 몰아주시면 좋은데요. 먼저 도구 패널부터 옮겨볼게요. 드래그를 하시고 옆에다가 바로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조도구 같은 경우는 브러쉬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창인데요. 얘도 이런 식으로 옮겨줄게요. 다음에 도구 속성 같은 경우는 브러쉬의 크기나 기타적인 설정들을 만질 수 있는 구간인데요. 도구 속성도 옮겨줄 건데 이때 보조도구 밑에 붙여주셔야 실시간으로 해당 브러쉬의 설정을 만져줄 수 있기 때문에 보조도구 밑에 바로 붙여주시면 좋습니다. 브러쉬 크기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잘 안 써서 이 도구 속성이랑 합쳐줄 수 있거든요. 옆에다가 붙여주겠습니다. 패널 길이는 이렇게 합쳐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컬러 서클 같은 경우는 저는 보조도구 위에 붙여주는데요. 드래그 하셔서 보조도구 위에 붙여줍시다. 컬러 서클 같은 경우는 색을 지정할 수 있는 패널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도구 위에 바로 색을 지정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주고 있어요. 또 만약에 칸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이렇게 요 사이에 막대가 화살표로 표시되었을 때 드래그 해주시면은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도구 슬라이더 같은 경우는 저는 이미 도구 속성에서 이 불투명도랑 선 크기를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데 만약에 사용하실 분들은 이 도구 패널 밑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사용하시지 않을 분들은 도구 속성 옆에 그냥 붙여주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세팅하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컬러 슬라이더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RGB 밑에 두 번째 칸을 눌러주시면 색상, 채도, 명도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또는 수치를 조절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컬러 서클 밑에다가 저는 붙여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패널들을 저는 오른쪽에 붙여주면서 작업을 해줍니다. 워크스페이스 세팅이 끝나셨다면 저장을 해줄 수 있는데요. 메인 메뉴에 창 들어가시고 워크스페이스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등록을 눌러주시면 저희가 세팅해둔 워크스페이스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이름은 임의로 펭귄 집사라고 정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워크스페이스가 정상적으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초기화를 하고 싶으실 때는 스페이스를 한 번 더 등록을 해주셔야 저희가 기존에 세팅해둔 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창 워크스페이스 등록을 눌러주셔서 이번에는
편집자 초기화로 지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셔서 베이스 그리고 기본 레이아웃으로 복귀가 있을 겁니다. 그걸 눌러주시면 이렇게 기존 워크스페이스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다시 저희가 세팅해둔 워크스페이스를 불러오려면 그냥 들어가셔서 베이스 펭귄 집사 등록을 해둔 워크스페이스가 있네요. 눌러주시고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아까 설정한 워크스페이스가 불러와졌습니다. 이렇게 클립 스튜디오의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